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요번에 다룰 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잠깐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인벤터는 이 프로젝트라는 시스템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모델링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해도 이걸 알고 가야 돼요. 더욱이나 이제 인벤터 자격 시험으로 제가 소개했던 이제 한국 ATC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뉴팩처링 2급, 1, 2급 다 1, 2급으로 나눠서 치는데 그 시험을 보실 때 필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지 않으면 감점이 돼요. 물론 나는 그 자격증 시험 안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인벤터를 쓰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밝혔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인벤터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진짜 이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은 부정적인 거의 개수 그리고 긍정적인 거의 개수를 따져보면 긍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부정적인 게 그 하나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그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능의 특수성들을 따져보면 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더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자, 어쨌든 프로젝트의 개념은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 폴더 정확히 말하면 폴더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이제 폴더를 하드웨어에다 만들면은 그게 이제 찾기 쉬운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되게 안쪽으로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폴더 들어가고 또 거기서 무슨 폴더 들어가고 또 거기서 무슨 폴더 들어가고 그래서 한 두세 단계 이제 많게는 뭐 10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매번 이제 그 프로젝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10개 단계의 폴더를 거쳐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한 번만 들어가서 그 링크를 생성을 해놓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인벤터에서 그 프로젝트만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바로 그 폴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고 내가 이제 그 프로젝트 내에서 작성하는 거는 무조건 그 프로젝트 내에 다이렉트로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장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부수적인 장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 프로젝트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프로젝트 이제 인벤터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프로젝트 창입니다. 예.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은 아니고 또 이쪽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디폴트라고 써 있죠. 디폴트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입니다. 디폴트라고 써 있는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이제 요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리스트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골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땡땡땡을 통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겠죠. 만들고 뭐 지우고 관리를 해줄 거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요 디폴트 뒤에 여기를 딱 눌러보시면 이제 디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터 일렉트리컬 프로젝트라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인벤터를 깔면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젝트고요. 아직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한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땡땡땡 요거 딱 누르시면 정말 이해 안 가는 거. 저기를 누르면 저거 설정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거 하나 나와요. 항목이 이제 여기에 이제 요 박스에 항목이 뭐 하나, 둘, 셋, 넷 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이 박스가 뜨는 거를 알겠는데 얘는 지금 누르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이제 저게 지금은 저런데 단일 상황은 저런데 나중에 볼트가 들어오면 달라지려나? 제가 볼트를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설정 딱 누르시면 저거 누르고 설정을 눌러야 2번 눌러야 돼요.
이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뭐 이건 단점이라고 할 순 없고. 자, 요렇게 창이 뜹니다. 이 창에 이제 글씨,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제 4K의 환경을 가지고, 컴퓨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저게 제대로 보이려면 모니터 최소한 30인치는 넘어야 돼요. 제가 지금 노트북 모니터 16인치거든요. 예, 안 보여가지고 죽겠어요, 아주. 바깥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은 다 이렇게 크게 그냥 4K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보기 편하게 딱 자연적으로 리사이징을 해주는데 얘는 왜 아직도 안 해주냐 이거지. 근데 이거 지금 윈도우 창 뜬 거 보세요. 뜬 거 보면 딱 느껴지는 거 뭐 있지 않아요? 이게 얘 인터페이스하고 디자인이 안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죠. 이게 옛날 인벤터 초창기 그 창 그대로, 옛날 윈도우 창 디자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토데스크에서 이 프로젝트 관리해주는 좀 프로젝트 매니저에다가 뭐 바꾸려는, 아니, 내용이 바뀌는 게 없다고 해도, 최소한, 인벤터가 지금 나오면서 계속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디자인은 똑같이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저게 옛날 걸 계속 그냥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인벤터가 프로젝트라는 거를 쓰고 있지만, 인벤터 유저들이 그렇게 프로젝트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의 대응이 이런 거 아닐까? 이제 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인벤터 말고 퓨전에도 있어요. 퓨전에 있는데 퓨전은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게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퓨전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기 좀 어렵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가장한 진짜 폴더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쨌든 써야 되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라이브 줌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안 할게요. 뭐, 이 영상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저거 하다가, 이전에 촬영을 한 거죠. 이전에 촬영을 해서, 화면 몇몇 개가 검게 돼가지고, 말은 들리고, 마우스 포인트로 움직여요. 근데 화면은 검은색이야. 아무래도 제 컴퓨터가 지금 노트북에서 하다 보니까, 제 데스크탑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이전 영상 제가 1시간 찍었거든요. 1시간. 아까워 죽겠네. 이게 찍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는 도저히 완전히 시꺼멓게 나와가지고 그냥 검은 화면만 나와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씨가 안 보여도 이대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모바일로 보지 마시고요. 모니터가 좀 넓고 큰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 할 건데, 만드는 거는 이제 밑에 보면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창이 하나 딱 뜨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새 볼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단일 사용자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쓰고 있는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볼트 프로젝트는 이제 거의 이제 저 볼트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PDM 프로그램입니다. PDM 소프트웨어. 그래서 저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도면 작성을 하면 캐드들이 이제 어떤 도면을 작성하면 그 도면 파일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메인 서버 PC에다가 저 볼트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도면의 리비전 관리부터 뭐 기타 등등 뭐 도면 관리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쓰는 데서 이제 쓰는 건데, 일단은 저는 저 볼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저는 볼트를 써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볼트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의 특성을 잘 몰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학습도 안 들어간 상태고 모르는 단계니까 못 알려드려요. 근데 저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지금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은 볼트를 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이제 아마 저거 볼트를 쓰게 되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저 직장도 다 볼트 시스템 구현해 놓진 않아요.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잡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볼트를 사용을 할 거고, 일반적인 회사들은 볼트가 있어도 그냥 단일 사용자로 그냥 작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일 사용자용 프로젝트만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을 눌러주면 돼요. 버튼은 많은데 뒤로는 당연히 지금 처음이니까 없고, 마침도 당연히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딱 눌러주면, 뒤로가 아니라 다음 딱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폴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폴더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다이렉트로 접속할 폴더의 위치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은 그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제 저 프로젝트의 특성들을 기억하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저장해놓은 이제 저 프로젝트 이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설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저기다 이름을 입력하면 그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생성을 하려고 그러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도큐멘트, 문서예요, 문서. 여러분들 인벤터 깔 거라면 문서에 인벤터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거기다가 요 이제 제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얘가 자동으로. 기본으로는 저래요. 물론 저 자동으로 만든 폴더 이름은 제가 변경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자동으로 만든 그 프로젝트 그 폴더 안에다가 프로젝트 상세 내용을 저장해 놓은 요 파일, 이게 확장자가 IPJ예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벤터 쓰시면 IPJ 확장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 폴더는 인벤터 프로젝트로 지정된 폴더네 라고 보시면 돼요. IPJ 파일이 하나 이제 생성돼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줘볼게요. 이제 어떻게 줄 거냐.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괜히 지웠다. 프로젝트 설명용. 이렇게 할게요. 설명. 용이 빠졌나? 설명용.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폴더를 여기를 쓸 게 아니에요. 다른 폴더 쓸 거예요. 제가 미리 이제 강의 때 생성되는 프로젝트를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뒤에, 여기로 안 할 거면 요 뒤에 이제 점점점 있는 요 박스를 딱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일단 내 PC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튜브 찍는 자료들은 다 유튜브 폴더에 넣어놓거든요. 유튜브, 그 다음에 인벤터. 여기서 강의용 프로젝트. 요 안에다가 이 강의용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폴더로 쓸 건 아니에요. 요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을 할 건데, 지금 하나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공용부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지금 요 강의용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럼 이 상태로 하면 여기 마지막에 강의용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강의용 프로젝트라는 저 폴더가 프로젝트 폴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역슬러시는 이제 키보드에 원 표시되어 있는 거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다시 프로젝트 설명용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강의용 프로젝트 설명용이라는 폴더에다가 제가 프로젝트 폴더를 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제 하드상에서는, 컴퓨터 하드상에서는 이제 저 강의용 프로젝트에는 폴더가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져 있어요. 공용 부품 프로젝트라는 거, 아까 보여드릴 거 저거 하나 만들어져 있고, 지금 여기서 제가 만든 이제 프로젝트 설명용이란 폴더를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 만들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렇게 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요, 인벤터가.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자, 다음 누를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마침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단계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걔가 필요 없으면 여기서 바로 마침을 누르시면 돼요. 그건 굳이 설정할 필요 없다 라고 한다면 바로 마침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게 뭔지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음을 누를게요. 자, 다음을 누르면 이제 요게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저거 없이 요 마지막 단계를 안 하고 가시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은 그냥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함 안 된 게 뭐냐면, 인벤터 일렉트로니컬. 그러니까 이제 전기전자 쪽이죠. 전기전자 쪽 라이브러리예요. 일렉트리컬 라이브러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전기전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기계가 메인인 사람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죠.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가 이 인벤터 가지고 하는 작업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추가 안 한다.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는 화살표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빼실 땐 여기 선택하시고, 반대쪽 화살표로 빼시면 돼요. 일단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마침을 눌러줄 겁니다. 마침.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한 프로젝트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추가한 거 있죠. 폴더 프로젝트 작업용이라는 프로젝트 설명용이라는 마지막 그 폴더는 지금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작성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폴더 안에 보여드리면, 그렇죠?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설명용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요.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올드 버전이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올드 버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IPJ 파일이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IPJ 파일에 저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설정들이라든가 그런 값들이 저장이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요 올드 버전은 뭐냐? 올드 버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벤터는 오토캐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토캐드가 한번 저장하고 그 저장한 파일을 열었어요. 연 다음에 수정을 했어요. 수정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저장을 덮어 쓰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백업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죠. 같은 폴더에다가. 그래서 .bak라는 확장을 갖고 있는 백업 파일을 생성한다. 그러면 얘도 백업 파일을 생성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같은 폴더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폴더에 안에 올드 버전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백업 파일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백업 파일을 통해서 작업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내려놓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드는 거 다 끝났으니까 나갈 거고요. 이제 세세적인 이제 설정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죠. 자, 일단 종료. 자, 그럼 이제 끝내고 나면은 이제 여기 이름이 바뀌었죠. 디폴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설명용인데 면용이라고 했네요. 예. 요거는 수정할게요. 거슬럭거리는데. 이름 바꾸기가 안 되네요. 활성화가 돼 있어 그런가? 자, 디폴트로 바꿀게요. 디폴트 더블 클릭해서 여기 체크 표시가 디폴트로 가죠. 디폴트가 활성화됐고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그쵸, 이름 바꾸기. 활성화가 돼 있어 안 됐어요? 프로젝트 설명용으로 바꿀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내용에서는 그래도 바꾸고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이제 설명용으로 바뀌었죠. 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확인할 거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한번 파일을 저장을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N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창을 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IPT 선택을 할 거고요. 일단은 작성.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내용은 뭐 지금 거를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이제 저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업한 파일이 필요하니까는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2D 스케치 시작해서, 자,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서 평면 하나 지정합니다. 네, 그래서 2D 스케치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직사각형 해가지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지금 아무 설명 없이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수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업에서 설명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확인. 다 나중에 다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된 거 하나 만들었고, 제가 이걸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S를 누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접속되느냐? 프로젝트 설명용이라는, 제가 프로젝트 메인 폴더로 지정한 대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가 이제 검색기 상으로 보면은 저 프로젝트 설명용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C 드라이브를 보고요. C 드라이브에서 유튜브라는 폴더를 찾고요. 거기서 또 인벤트라는 폴더를 찾습니다. 거기서 또 강의용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찾아야 되고요. 거기서 또 프로젝트 설명용이라는 폴더를 찾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즉, 저 안에다 뭘 저장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저 안에 있는 거를 열거나 이 작업을 하려면 계속 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번거롭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프로젝트로 저 폴더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에서는 그 프로젝트의 명칭만을 선택을 하면 무조건 저기서 기본적으로는 저장을 해도 이 폴더를 띄워주고요. 지금 보시면 단계가 몇 단계죠? 하나, 둘, 셋, 넷, 5단계인데 5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저 프로젝트 설명용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저장을 하든가 파일을 열든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제 파일들이 요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파일을 관리하는 사람도 솔직히 관리가 편해요. 신경을 좀 덜 써도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폴더를 제어할 때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3D CAD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3D CAD는 파일 간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파일이 위치가 아무데로나 막 옮겨진다든가 아니면 파일을 보내는데 그 링크 연결되어 있는 파일이 누락된다든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열었을 때 그 파일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 그 파일의 링크가 깨졌으니까. 이런 특성을 생각을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3D CAD들은 이제 뭘 주의해야 되냐면 파일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되는데 프로젝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써도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토데스크가 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계속 쓰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부품 1이라고 돼 있는데, 부품 1을 그대로 저장을 눌러서 여기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딱 열어보면, 다시 올려보면, 이제 여기서 부품 1이 저장된 게 보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제 얘를 요 프로젝트로 지정한 폴더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다른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야겠다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저장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여기 파일 누르고 파일에서 응용 프로그램 메뉴가 나오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여기서 뭐 요 안쪽에 세부사항은 선택 안 할 거고요.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 프로젝트 설명용 폴더가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와가지고 공용 부품 프로젝트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부품 1이라고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눌러주면 아이고 A가 눌렀네요. 잠깐 다시 올라가서 한 단계 여기서 부품 1이라는 상태로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선택 위치가 활성 프로젝트에 없습니다. 즉 뭐냐. 당신은 지금 프로젝트 바깥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해요. 당신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데 왜 거기다 저장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근데 얘가 아예 못하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경고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눌러버리면 그냥 거기 저장이 돼요. 저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하냐면 저 경고를 띄운다라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부분은 저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 인벤터의 알람을 꺼버리시죠. 근데 인벤터의 알람 자체를 꺼버리면 진짜 필요로 하는 알람은 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 알람이 꺼지는 알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 알람을 끌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저 어쨌든 이제 저런 불편함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편함 요거 딱 하나라고. 근데 저는 저게 너무 크게 와닿아요. 왜냐면 저는 좀 뭔가 일을 할 때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얘가 내 폴더 들어가는데 자꾸 태클을 거니까 내가 뭐 일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성향.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자, 그래서 아니오를 하고 안 된 얘가 이제 뭐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저장 예스를 하면 그냥 거기 저장됩니다. 저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오를 하고 자 얘는 취소를 할게요. 저장. 자,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단순히 이제 저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갖고 올 때도 자, 제가 열기를 했는데 열기에서 공용부품 프로젝트 여기서 A를 갖고 오겠다. A를 선택하고 이제 열기를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한 파일의 위치가 활성 프로젝트 파일의 경로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열려고 하는 파일이 프로젝트 바깥에 있어. 그렇죠? 네, 이런 얘기인데 그 뒤에 나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 이제 갑자기 아까는 그냥 너 활성 프로젝트 바깥에 저장하려고 그래. 라고 이제 경고만 띄웠는데 이제 뒤에 와서 해결하려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뒤에 해결하려면은 뭐냐면 경로 바깥에 있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경로 바깥에 있는 걸 갖고 오는데 알람을 안 띄우게 하려면 그 얘기예요. 뒤에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알람이 뜨는 걸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밑에 써 있는 거죠. 이제 밑에 써 있는 걸 해주면 된다. 해주면 경고를 안 띄우고도 이제 바깥에 있는 거를 갖고 오고 뭐 바깥에서 저장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경고를 띄우니까 안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자, 이게 단순히 이제 이렇게 파일을 열 때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조립품이에요. 자, 이 파일은 닫을 거고요. 이거 이러네요. 이게 인벤터 2025만이란 건지 이게 제가 도면 작업 파일을 방금 부품 들어갔잖아요. 저거 열고 나면 요 홈이 이렇게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홈 화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요새 버그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화면 표시를 화면 표시가 아니라 색상을 밝게 적용. 그럼 홈화면이 다시 뜨려나? 왜 안 바뀌죠? 안 닫아서 그런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이 노트북에 있는 이 인벤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벤터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걸 바꾼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네요. 이거는 그냥 껐다 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껐다 키고 다시 와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다시 띄우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 뭐 할 거냐면, 아까는 오픈을 했지만, 이제, 컨트롤 N 눌러서, 여기서, 조립품에서 스탠다드 IAM을 선택을 하고, 작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조립 작업 공간이죠. 네,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부품을 하나
이제 조립이니까 부품을 여러 개를 갖고 와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부품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제 여기 배치 버튼을 누를 겁니다. 이게 이제 갖고 올 때 일단 프로젝트 설명용에 와 있죠. 내가 여기다 저장했던 이 부품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하면 이렇게 잘 들어와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원점의 고정 배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갖고 왔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ESC에서 이제 부품 하나만 갖다 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부품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요 배치를 똑같이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부품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갈게요. 한 수준 올라가서 공용 부품 프로젝트 가가지고 여기 있는 요 A라는 부품을 갖고 올게요. 요걸 갖고 오려고 자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파일이 저장되지 않음. 요거는 요게 프로젝트 바깥에 있는 걸 갖고 와서 경고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 거는. 지금 뭐냐면 제가 이 조립품을 실행을 하고 저장을 안 했잖아요.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부품을 갖고 오려고 하면은 얘가 경고를 해요. 당신 지금 저장도 안 하고 조립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조립하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가 뻗으면 다 날려먹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저장부터 하고 하는 게 어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 표현이 좀 이런데 그걸 이제 정중하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3D CAD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항상 소프트웨어가 언제 뻗을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은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D CAD가 다운되는 그 정도의 다운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수시로 다운이 되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파일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했었으니까 부품이 한 100개를 넘어가거든요. 조립하는 부품이. 이게 종류가 100개가 넘어가고 부품의 개수로 따지면 1000개가 넘어가요. 이 정도 조립하면은 웬만한 컴퓨터 그 하드웨어 사양으로는 버벅거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립품 거의 다 풀로 다 완성될 시점쯤에는 이렇게 화면 돌리는데도 한 1, 2분씩 기다려가지고 화면 돌아가요. 화면 이제 여러 각도 돌려가지고 보는데도 뚝뚝 끊기면서 한 1, 2분씩 기다려서 막 화면 돌려서 보이고 뭐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뭐 그게 인벤터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모든 3D CAD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차이는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사양이 절대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고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이제 예전에 한참 그 솔리드웍스로 작업을 할 때 썼던 게 그때 당시는 그래도 3D 작업을 한다고 그 회사에서 가장 비싼 컴퓨터였어요. 워크스테이션을 사긴 샀는데 워크스테이션 중에 제일 사양이 안 좋은 거긴 했어요. 안 좋은 거긴 했는데 사양 제일 좋은 걸 워크스테이션 중에 사양 제일 좋은 걸 사도 그래도 버벅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좀 덜 할 텐데 이 버벅거리는 게 단순히 버벅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버벅거리다가 이제 얘가 램이 모자란다든가 리소스가 모자란다든가 뭐가 모자라 버리면 연산을 하다가 연산도 리소스도 꽤 빨리 차요. 그래서 램 다운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퍽 뻗어버리는데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경고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는 그거다. 이거 이제 확인해서 넘어가면 되고 이제 문제는 그 두 번째에 아까 오픈할 때랑 똑같이 바깥에 있는 거 갖고 오려고 한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이제 말을 띄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뭐 바깥에 있는 것도 이제 갖고 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저쪽 프로젝트에서 썼던 거 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같이 쓰면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쓰고 있는 거 저거 보니까 부품 저거 다 쓰면 그냥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런 것도 그냥 요번에 나 그 부품 좀 쓸게 하고 그냥 쓴단 말이에요. 도망갔다가 쓴다고요. 그거 부품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이제 공용 부품이라고 하죠. 회사 전체의 공용 부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용 부품은 못 쓰는 거죠.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장했을 거예요. 저장. 자, A 프로젝트에 저장한 거를. 그럼 이 파일을 뭐예요? 복사해요. 어디다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다. 그쵸?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럼 똑같은 파일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2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공용 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써요. 별도의 서버에다가 공용 부품을 모아요. 여기다 저장을 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품을 갖다 쓰면 이걸 A도 쓰고 B도 쓰는데 얘도 복사해서 쓰고 얘도 복사해서 쓰면은 여기도 파일 하나 있고 여기도 파일 하나 있고 여기도 파일 하나 있어요. 3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쓴다고요. 그냥 공용 부품 요 폴더에다 두고 이거 링크 가져다가 쓰고 이거 링크 가져다가 쓰고 이렇게 이제 파일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벤터로 저 프로젝트 개념으로 작업을 하면 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갖다가 쓰지를 못하는 거지. 물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쓸 때마다 뭐예요? 경고를 띄우는 거죠. 경고. 이렇게 자유도는 떨어진다. 물론 갖다 쓸 수는 있습니다. 경고가 뜨는 거지. 거기서 내가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그냥 갖고 와요. 네. 어쨌든 저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게 상당히 번거롭다. 저런 게 이제 프로젝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프로젝트 안에서 또 하얗게 떴죠. 요것도 이제 다시 화면 바꾸고 올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근데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좀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걸 좀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및 설정 들어가서 이제 설정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안 다룬 게 뭐냐? 요 밑에 있는 요 칸이에요. 요 칸도 이제 화면을 제가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또 검은색 화면이 나올까봐 차마 그러지 못했고요. 이제 여기 이제 항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쪽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할 때 사용하는 건 요 버튼인데 이제 요거는 어떤 내용을 추가할 때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편집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연필 모양은.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프로젝트 리스트 상에 지금 3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프로젝트 저 이름 있잖아요. 이름은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을 허용합니다. 같은 이름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얘랑 이름이 같으면 내가 헷갈려가지고 다른 걸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 있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 있는 걸 2개를 딱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해서 써라. 그게 이제 저 돋보기 모양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뭐냐면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제 뭐뭐 쓸 거냐 지정하는 건데 규격집이죠, 규격집. 자, 플러스는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바꿀 거냐를 선택을 하고 버튼을 누르는 건데 이 플러스하고 편집 버튼은 얘는 동작을 안 해요. 유형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정했죠. 볼트용이 아니라 단일 사용자용으로. 그때 정하기 때문에 지금 못 바꿉니다. 한번 단일 사용자인 건 단일 사용자용으로 쓰는 거고, 한번 볼트인 건 볼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거에 편집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고유하지 않은 프로젝트 파일 이름. 근데 여기는 지금 이름이 중복되는 게 없잖아요.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확장을 해보면, 자, 이거는 이제 커스텀 콘텐츠, 이게 좀 스페셜하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 안시 규격, 그쵸? 그 다음에 인벤터 딘 독일 규격이죠. 예, 있고 인벤터 피처, 인벤터에 사용하는 피처고, 그 다음에 인벤터 GOST는 고스트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 안 함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저 내용을 이제 인스톨을 해줘야 돼요. 인스톨을 해줘야지만 쓸 수 있고, 체크는 돼 있으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 IDF, 인벤터 ISO, 국제 표준 규격이죠. 아니면 GIS,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인벤터, KS는 안 보이는구나. KS 규격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요새 버전에 KS 규격은 다 있고, 이제
단지 이제 다른 나라 규격보다는 좀 제공하고 있는 규격이 좀 적기는 해요. 일부 누락돼 있긴 하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규격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 지금 앞에 체크 표시할 수 있고 체크가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체크를 해주면 그걸 쓸 수 있고 체크를 꺼주면 이제 걔는 안 쓰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바꿀 일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바꿀 일 없고 저 부분을 이제 나중에 편집하게 되면 회사 들어가서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걸 빼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회사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자, 닫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아까 처음에 요거는 뭐 못 바꾼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위치도 못 바꿉니다. 내가 플러스 한다고 위치가 추가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 폴더잖아요. 폴더 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바꿔요. 못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요 편집 명령도 안 먹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함된 파일인데, 얘는 뭐냐면, 내 지금 속한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의 IPJ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편집을 누르면,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칸이 나오고, 칸이 이제 빈 칸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검색기를 누르면 이렇게, 탐색기가, 윈도우 탐색기가 뜨죠? 저기서 내가 이제 특정 프로젝트가 저장된 폴더로 가서 그 프로젝트의 IPJ 파일을 클릭을 해가지고 저기다 연결을 해줄 수 있는데 연결 안 할 거예요. 취소.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폴더명이 쫙 적히거든요. 파일 경로에 이제 그 폴더명들이 쫙 요 위에 표시된 것처럼 폴더 위치가 쫙 표시가 되는데 정확히는 저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저게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포함된 파일을 생성을 하지? 근데 이제 요 포함된 파일을 해주면 한 가지 연동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작업 공간이라고 밑에 있거든요. 여기를 확장을 해보면 지금 요거 표시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작업 공간이 하나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면서 여기 등록했던 그 폴더가 같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처음 봤을 때 개념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하위 프로젝트를 지정을 하고 그 하위 프로젝트를 등록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록해서 생기는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부에 있는 폴더에 있는 파일을 못 갖고 올 때마다 이제 에러를 띄운다. 거기서 저장할 때마다 에러를 띄운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 폴더를 등록을 하면 이제 외부에 여기 등록된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건 경고를 안 띄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용도지? 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 요 포함된 파일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좀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 있고요. 이제 읽기 전용으로 돼 있다고 나오고요. 스타일 라이브러리 선택하고 여기 누르면은 안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일 라이브러리는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일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모양 라이브러리는 색상 하고 요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표면 텍스처라고 해야겠죠. 뭐 범프라든가 뭐 이제 우둘두둘한 그런 거를 이미지적으로 표현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징 처리, 색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이에요. 색상 표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우리가 실사 이미지 같은 이제 이미지 우리가 이제 널링할 때 널링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일일이 그 널링된 걸 모델링하지 않고 이미지를 갖다 붙인다든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연결돼 있는 라이브러리를 의미를 하고 요 모형 라이브러리 선택하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일은 ADSK LIB 이제 저게 오토 데스크 데스크는 DSK가 데스크고 A가 오토예요. 그래서 오토 데스크 LIB는 라이브러리 앞에 세자예요. 그래서 리브라는 확장자의 파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다. 저 모양에 대한 그러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저런 거는 왜 필요하냐면 이제
조금 이제 인벤토리 작업을 좀 심오하게, 특히 이미징 작업을 심오하게 들어가는, 되게 정밀하게 들어가는 데를 보면은 자기네 회사만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재질 요 모양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징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외주로 보내면은 이제 외주는 저 라이브러리가 없으면은 그 이미지가 제대로 안 뜨겠죠. 그럴 때 이제 그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자, 이것도 등록해라. 그러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특정한 다른 이제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양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다른 이제 외부에서 갖고 온 특정한 라이브러리 등록이 돼야 돼. 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추가해 줄 수 있고, 마찬가지 재질이 있어요. 재질은 이제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성치를 가지고 있는 재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밀도가 얼마다, 뭐 열전도율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열 또는 전기적인 이제 성질들을 이제 갖고 있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을 의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제 일부 이제 사이트 보면은 저 재질 데이터를 인벤터 형식으로 아예 얘도 똑같이 아까 봤던 A 오토 DSK ADSK 리브 확장자의 파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포맷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재질 회사. 대신에 이제 이런 회사들은 거의 무료로 잘 안 줘요. 물론 무료로 주는 회사도 잘 찾아보면 있긴 한데, 무료로 안 주고 돈 받고 재질에 대한 데이터를 그 인벤터형 포맷으로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한다, 이런 것 개념도 조금 다른 3D CAD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3D CAD들은 일반적으로 저게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정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벤터 지금 장점을 보면은 이 프로젝트는 그걸 추가하고 저 프로젝트는 그걸 추가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젝트 매니저의 또 다른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가장 더 클 건데, 아까 이제 외부에 있는 폴더를 접촉을 했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자꾸 경고 메시지를 띄우잖아요. 만약에 그걸 띄우지 않고 싶으면 뭘 해주면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작업 공간에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작업 공간 선택하고 뭘 해주냐면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응? 왜 안 눌려? 안 되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종료하고 빠져나오고, 뭐 열고 있는 게 있나? 열고 있는 거 없는데, 설명용으로 와 있고, 여기서 설정, 자, 작업 공간,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이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공간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작업 그룹 검색 경로. 요 작업 공간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요 포함된 파일을 추가하면 추가가 됩니다. 그냥 작업 공간이 아니라 작업 그룹 검색 경로 요래 준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 탐색기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탐색기가 뜨고, 아까랑 다른 종류의 탐색기죠. 여기서 내 PC에서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인벤터, 그 다음에 강의용 프로젝트에서 공용 부품 프로젝트, 그렇죠? 얘를 선택을 할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얘는 닫겠습니다. 닫고 나가면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프로젝트 설명용에서 부품 1을 다시 띄울게요. 부품 1을 다시 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할 때 안 됐던 게 뭐냐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를 옮겨가지고 프로젝트 바깥으로 옮겨가지고 공용 부품 프로젝트로 가서, 자,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경고가 떴었는데
지금은 안 뜬다. 안 뜨고 그냥 다이렉트로 저장을 한다. 이제 아까 봤던 여기서 작업 그룹 검색 경로, 여기다가 내가 특정 외부 프로젝트 외부에 있는 폴더를 등록을 해주면, 그 위치를 등록을 해주면 거기는 같이 쓰는 폴더야 라고 이제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용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이런 작업 그룹 검색 경로를 추가해 줌으로써 저런 경고가 뜨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공용 폴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걸 설정을 해놓고 쓰도록 쓰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립품에서도 똑같아요. 조립품에서도 컨트롤 N 해가지고 자 스탠다드 IAM 작성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치. 당연히 내 폴더에 있는 부품은 잘 갖고 오죠. 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애는 원점에 고정 배치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ESC. 자, 다시 한번 배치를 눌러서 이번에는 프로젝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그렇죠? 공용 부품 프로젝트에서 A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면 아까는 경고를 띄웠는데 이제는 경고를 띄우지 않고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얘도 손쉽게 갖다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런 설정을 해주면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공용 부품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공용 부품이 저장되는 폴더가 있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설정해 주시면 사용하기 조금 편리하다. 설정.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눌러주시면 여기서는 일단은 바뀌는 게 없네요. 이게 켜져 있어서 그런가 또?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 자, 라이브러리. 그쵸, 플러스 버튼이 나오죠.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폴더가 하나 이렇게 나와요. 폴더 경로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저기서는 당연히 내가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를 더 다른 거를 경로를 추가를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벤터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외에 추가적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경로를 입력해서 추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하위 폴더. 자주 사용하는 하위 폴더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안에 원래 우리가 이제 복잡한 기구를 구성을 하면 조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조립품이 있죠. 조립품에 부착되는 또 다른 조립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부품들을 다 한 개 폴더 안에다 다 저장을 해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브 아세이 개념으로 폴더들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폴더 안쪽에 추가적으로 하위 폴더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이제 자주 접속하는 이제 하위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등록을 해주면 이제 얘가 웬만하면 이제 그쪽에 자주 접속하니까 그쪽을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빠르게 링크를 걸어준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폴더 옵션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템플릿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 안 되고요. 편집 버튼 눌러주면 바꿔줄 수 있는데 요거 어디서 봤을 거예요. 지금 보면 KO, K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인벤터를 처음 이제 컴퓨터 키고 시작을 해서 컨트롤 N 누르면은 요렇게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탠다드 IPT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 단위가 밀리미터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판 깔려 있는 KO, KR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밀리미터 쓰는 게 맞는데 한국에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외국에서 수주가 들어왔어. 미국에서 수주가 들어와가지고 대신에 도면을 인치로 해달래. 그러면 이제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컴퓨터 키고 인벤터 처음 실행했을 때는
무조건 여기서 이제 단일 인치로 바꿔야 되니까 눌러가지고 이제 잉글리시 가가지고 여기서 인치로 돼 있는 스탠다드 IPT를 선택을 해서 불러와야 됐단 말이야. 이걸 새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저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 새 작업을 몇 번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 프로젝트를 몇백 번을 할 텐데 매번 저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면 번거롭다.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만은 내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처음에 컨트롤 N 누르면 요 KOKR에 있는 요 스탠다드 IPT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잉글리시에 있는 스탠다드 IPT가 나와야 된다. 바로 제가 나와줘야지 바로 선택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걸 바꿔주면 돼요. 아까 봤던 뒤에 땡땡땡 설정 폴더 옵션. 자, 여기서 템플릿 기본값에서 이제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 편집 눌러주시고 이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이제 그 폴더로 전환을 해주면, 그렇죠? 아까 봤던 잉글리시 그 폴더로 전환을 해주면, 그래서 저기다 등록을 해주면 기본 템플릿이 우리가 이제 아무리 한글판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그 잉글리시가 제일 처음에 화면에 떠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의 강점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솔리드웍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리드웍스가 단위 변환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솔리드웍스 사용하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솔리드웍스는 기본 템플릿,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기본 템플릿을 얘기하는 거죠. 템플릿 기본값 이건데, 기본 템플릿이 한번 밀리미터로 정하면 인치로 못 바꿔요. 정확히 말하면 못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이 인벤터처럼 지금 프로그램 내에서는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템플릿 파일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템플릿 파일을 직접적으로 단위를 바꿔서 수정을 한 다음에 기존의 템플릿 파일에다 덮어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강제적인 수정을 쓰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물론 이제 얘처럼 수동으로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수동으로. 왜냐면 그거는 수동으로 바꾸는 건 파일 실행한 다음에 파일의 특성만 바꿔줘도 돼요. 거기서 바꿔줘도 돼요. 굳이 템플릿 가지고 조정하지 않고 그거는 다 가능을 해요. 근데 매번 작업할 때마다 그걸 반복해야 된다는 게 무슨 거지.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단위 바꾼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행위거든요. 근데 인벤터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그 기본 템플릿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템플릿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는 인치 템플릿을 연결해주고 이 프로젝트는 밀리미터 템플릿을 연결해주겠다. 이게 프로젝트별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없는 솔리드웍스에서는 그런 거 상상을 못하는 거죠. 무조건 소프트웨어 단위에서 템플릿 파일이 밀리미터로 저장돼 있으면 밀리미터로 시작을 하는 거고 인치로 저장돼 있으면 인치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네가 수동으로 바꿔야지. 이게 솔리드웍스라고 하면, 인벤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 야, 넌 프로젝트 개념이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인치 템플릿을 먼저 실행을 하고 이 프로젝트는 밀리미터 템플릿을 실행하게 해놔. 그러면 네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밀리미터로 시작하고 저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인치로 시작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프로젝트의 장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옵션 설정하는 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프로젝트의 묘미가 이 옵션 쪽이거든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 개념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학생 때는 이 프로젝트가 별로 쓸모가 없고 되게 귀찮아요. 근데 실무 가면 이게 되게 유용해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는 실무에서 솔리드웍스를 썼어요. 프로젝트를 안 쓰고. 아니, 인벤터를 안 쓰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실무에서 인벤터를 썼다면, 그랬다면, 그거의 양상,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솔직히 이 프로젝트 개념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 바꿔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 테이블, 그 다음에 사전 설정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편집 버튼을 눌러주면 어떤 이제 폴더를 이제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설계 데이터나 사전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받잖아요. 이제 오더로부터 이제 갑으로부터 일을 받는데, 이제 도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에서 쓰고 있는 이제 도면 설정. 그러니까 갑에서 인벤터를 쓸 때, 인벤터에 적용시켜놓은 설정들이 있어. 사전 설정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밑에 을한테 일을 시킬 때, 너네가 하는 모든 인벤터의 작업은 우리 세팅하고 맞춰. 안 그러면 난 다 그거 안 받을 거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갑한테 그렇게 당하지만, 저도 저 을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회사 포맷에 맞춰서 이 도면을 받았을 때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도면이 외주 준 거는 다 따로 놀아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우리 회사 양식하고 안 맞고. 그러면 도면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정당한 요구거든요. 근데 인벤터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설정들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이 A라는 업체하고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A라는 업체하고 일하는 프로젝트는 이 설정, B라고 하는 업체는 저 설정.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파일 하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정이다라고 하면은, 매번 파일을 다 수정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렇다고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갈 때는 또 다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이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근데 인벤터는 뭐예요? 프로젝트의 개념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프로젝트에다 할당을 해서 프로젝트를 바꿔주면 프로젝트만 전환하면 그 사이에 전환이 왔다 갔다 쉬워요. 그래서 하루에 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해야 돼. 일이 꼬였어. 그래도 인벤터는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되죠. 헷갈리지가 않는다. 저런 사양들을 굳이 다 일일이 안 바꿔줘도 되고 프로젝트를 전환하는 걸로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한테 설계 데이터, 설계 데이터 사전 설정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여기다 등록을 해서 적용해줄 수 있다. 컨텐츠 센터 파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편집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벤터에 깔려 있는 컨텐츠 센터를 쓰지만 다른 이제 더 좋은 컨텐츠 센터를 개발을 했다. 별도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옵션, 마지막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저장 시 유지할 이전 버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1이라는 값이 다 있는데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 저 1이라는 숫자가 표시되고 숫자를 바꿔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저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를 보여주면서 폴더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올드 버전이라는 폴더가 생긴다. 저게 뭐다? 내가 어떤 파일을 저장하고 그 파일에다 한번 덮어서 다시 저장을 하면은 뭐가 생긴다? 이전에 저장했던 파일이 백업 파일이 된다. 우리가 오토캐드 개념을 생각하면 오토캐드에서 저장을 하고 나면 .bak 뱅크 파일이 생기죠. 뱅크 파일. 그거하고 똑같이 이전에 내가 저장했던 파일이 백업 파일로 된다라는 건데 그거의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하나면 뭐예요? 내가 한 번 덮었으면 하나의 파일이 생겨. 두 번 덮었었어. 그러면 마지막 거 처음에 저장됐던 데이터는 날아가고 마지막에 저장하기 이전 데이터 하나만 남는 거죠. 근데 저기다 제가 숫자를 얘는 여기다 2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두 개가 남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을 입력하면 어떻게 해? 전체예요. 내가 저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안 써요. 전체는. 왜냐하면 저러면 하드의 용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렇죠. 내가 저장을 한 10번 했어. 그럼 파일이 10개가 있는 거야. 그렇게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한 3개 정도.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1개로 가요. 백업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토캐드 작업할 때 백업 파일 2-3개로 안 가잖아요. 하나로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수를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한 파일 이름 사용하기는 여기서 이제 뭐를 하려고 눌러보시면 반응 없습니다. 못 바꿔요. 그냥 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당연히 여기 프로젝트 설명용이죠. 설명용이니까 프로젝트 설명용 요걸 못 바꿔요, 당연히.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알려주는 거고, 바로가기는 요거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기 저 명칭은 내가 바꿔줄 수 있는데, 뭐, 저거 왜 바꿔주는지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소유자. 소유자는 여기서 내가 딱 눌러주면 소유자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AI다.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어디서 저거 코드를 프로젝트 코드를 갖고 올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서 갖고 있는 저 데이터 코드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도면 작성, 대표적인 도면 작성할 때 도면에 이제 설계자 아니면 작성자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등록해 주는데 자동으로 이제 여기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딱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소유자 이름을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내가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면 만들 때마다 내 그 작성자 이름을 땅땅땅땅땅땅땅땅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입력한 이 프로젝트에 입력한 거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별로 소유자의 이름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다르게 소유자의 이름을 입력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릴리즈 아이디도 내가 아이디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뭐 00번이다 이번 릴리즈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주는 거고 이제 버전이겠죠. 뭐 비슷한 장비의 버전이 이제 릴리즈 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을 표기해 줄 수 있는 옵션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제가 세부 옵션들 설정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단계, 학생의 단계에서는 저기까지 쓸 일은 없어요. 저기까지 들어가는 건 이제 거의 회사로 들어가고 회사도 저거 설정 안 하는 회사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라든가 이제 인벤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만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게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인벤토로 도면 작업은 잘하는데 이런 관리 작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저런 사용자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요런 이제 세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 안 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쓰고 정리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저거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인벤터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실력이 쌓인 회사에 가면은 하는 거니까 뭐 요것들을 다 설정할 줄 알면 좋기는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학생 단계에서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만드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저장을 할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이 만든 프로젝트를 갖고 오는 경우. 그거 한 가지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은 이번 영상은 끝날 것 같아요. 남이 만든 프로젝트 뭐하러 갖고 오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야 A 너 딴 거 해야 되니까 그거 쟤한테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게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저기 프로젝트 폴더 어디 있고요? 거기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여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를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뭐 퇴사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를 내 거에다가 등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마찬가지 뒤에 있는 설정을 눌러서 설정을 또 눌러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기를 했다면 뒤에 보면 찾아보기가 있어요. 자, 찾아보기. 지금 프로젝트는 디폴트 인벤터 일렉트리컬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설명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찾아보기 딱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자, 어디로 나올 거냐면 강의용 프로젝트에 공용 프로젝트에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공용 부품 IPJ 파일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열기를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활성화된 건 공용 부품이라는 프로젝트가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게 추가가 되면서 그러고 이제 종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N 컨트롤 N이라 컨트롤 O 오픈 열기를 눌러주면 공용 부품 프로젝트 폴더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받아서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나는 프로젝트 설명용에서 일을 해야 돼 라고 바꿔주면 여기서 컨트롤 O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 설명용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폴더를 전환할 때 왔다리 갔다리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단순히 이제 여기 있는 프로젝트의 명칭만을 선택해 주는 걸로 빠르게 내가 이래야 되는 자료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도 수월해진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이게 뭐 여러분들 모델링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인벤터를 쓰신다면 이 프로젝트는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이제 뭐 옵션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더라도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불러오고 관리할 줄은 최소한의 것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격시험, 뭐 매뉴팩처링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험 때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RPJ 파일을 제출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RPJ 파일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